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원래 금요일이 되면 가장 힘이 나기 마련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지고 네. 있습니다. 아무리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라지만 그만 좀 바닥 확인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내 종목은 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대원전선이라는 네.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견조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 먼저 리뷰 들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미선물과 또 중국 상해 증시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선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어떤 실적 악화, 다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온 부분들이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점이 미선물을 하락을 이끌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도 이틀 동안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금요일장 또 그리고 월말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또 기간 매수세와 또 개인 매수세가 좀 실종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유일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선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대표적인 윤 전 총장 관련 인물주이기도 합니다. 2시에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도 오늘 거의 2% 가까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약간의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2,550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900원 돌파 시에 3,1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다시금 짚어봤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네. 테마로만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는 맞습니다.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은 종목이 바로 또 자연과 환경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이번 네. 주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도시 재생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고 윤 전 총장의 정책 관련 수혜주로 맞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장에 6% 가까이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고 종목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익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1차 목표가였던 2,7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11%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익절가를요. 2,620원에 위치해 있는데 마찬가지로 2,5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2,750원 돌파 시에 3,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간 좀 괜찮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그런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이렇게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대망의 두 가지 네. 섹터를 공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섹터입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소재도 아니고 부품도 아니고 네. 반도체 장비 꼭 꼽아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또 달리자라고 네. 주셨어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IT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를 발표한 만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 좋은 섹터인데 시장 여파로 밀리고 있으니 네. 이때가 기회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 장비라고 밝혀주셨네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 가져와 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반도체 장비 또 중고 장비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플러스 글로벌 현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3.17%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86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리퍼비쉬, 재판매 부분에서 세계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을 매입해서 매각하는 업체인데요. 전 세계 4천여 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 1위 플랫폼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의 또 마이크론, 또 인텔 같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이제 매입해서 뭐 TSMC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미국 업체들에게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매각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뭐 SK 엔카라든지 뭐 중고나라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이제 인수해서 다시 한번 수리하고 다시 한번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 또 중고 장비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내수 비중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 정도, 중국은 23%, 또 대만과 싱가포르, 아시아 지역은 2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8인치 웨이퍼 장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한물간 기술로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웬만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제 8인치 웨이퍼의 장비를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한번 확대해 나가면서 8인치 웨이퍼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중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8인치 웨이퍼 장비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중고 장비, 반도체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이제 중국의 무역 제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또 이제 매출 비중도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의 바로 실적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또 수급 부족 사태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고 장비의 수요 또한 올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자동차 폐배터리처럼 걷어들여서 고쳐 쓰고 뭐 네. 반도체가 부족한 만큼 중고 맞습니다. 쪽도 상당히 시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 단기적으로 네.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설정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웬만한 IT 섹터들 종목들은 최근 들어 급격한 조정 흐름이 나와준 거에 비하면은 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네요. 박스권 횡보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도 1%대 강보합권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 때만 좀 강하게 돌파해주고 또 2분기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 상분기, 4분기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5,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5,300원 정도 부근대에서 꼭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단기적인 목표가 세워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 차례예요. 이번 네. 섹터 오늘 좀 핫한 섹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유일하게 또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이제 대북 섹터 안에서 식량, 비료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앞선 코너에서도 대북 경협주, 네. 남북 경협주가 나오던데 식량, 비료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늘 양쪽으로 다 더블로 달리자라는 의견을 켜주셨어요. 오늘 좀 잘 가고 있는데 접근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식량 비료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북주 섹터 안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또 이제 비료 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리자라고 기분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네. 좀 괜찮은 종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이제 대북, 또 식량, 또 비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비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달릴까 말까해서 오랜만에 보는 맞습니다. 조비 소개해 주셨네요. 그럼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점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가격 확인해 보면 지금 5% 넘게 치솟고 있네요. 28,3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재료들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조비는요. 이제 남북 경협주, 대북주 안에서 가장 인도적 지원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랜만에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구가 됐고요. 4월부터 이제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외교가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달 8월 10일부터 26일 날 열리는 한미 연합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정대로 지금 진행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남북 정상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만약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제재랑 또 미국 제재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경협 싸움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유엔 제재 안에 있는 또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당근책이 필요한데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해서 뭐 백신이라든가 또 이제 식량, 비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래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지금 현 섹터는 또 이제 남북 경협에서는 대북주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돼서요. 비료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료 제조업체인 조비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보는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 네. 들고 오신 가격대가 28,100원 선이에요. 근데 지금 뭐 600원, 700원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일단 물론 뭐 남북 경협주 안에서 뭐 아난티라든지 뭐 네. 대아TI 또 최근에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이 좀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네. 북한에서 어떤 반박적인 보도나 또 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또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료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경협주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비가 조금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고 오늘 장중에 좀 1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시장 여파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비료 대표 종목들은 큰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좀 넉넉하게 25,0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는데 25,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1,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드렸고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34,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비까지 오늘 새롭게 두 가지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에요. 네. 이번 장 아직 남았지만 장 끝나고 원래 무료 방송 있으신데 오늘 무료 방송도 쉬시고 네. 또 주말에 누구보다 푹 쉬셔서 다음 주에 맞습니다. 더 좋은 종목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